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1월 12일 화요일 2021년입니다. 오늘을 좀 소개해드릴 주식은 아마존 주식입니다. 아마존은 워낙에 많아서 설명드릴 내용이 여러 편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개괄적인 그런 아마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아마존 주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편에 나눠서 부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또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조금 넘었고요. 아마존 일단 먼저 그 CEO는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제프 베조스라는 인물인데, 일단 제프 베조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라는 걸출한 CEO 뒤를 잇는 CEO, 알다시피 이제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는 동갑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가 생일은 조금 빠르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빌 게이츠가 조금 더 먼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알려졌고 세계 부호 1위가 되고 치고 나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뭐 우열을 따지긴 힘들지만 하여튼 뭐 스티브 잡스가 좀 더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지도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최고의 경영인 CEO를 꼽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 뒤를 이을 이제 두 명의 CEO를 제프 베조스하고 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를 미국에서 꼽고 있는데, 제프 베조스는 1964년생, 그다음에 그 뭐죠, 앨런 머스크는 1971년생. 그렇습니다. 나이 차이가 그래도 조금은 있죠. 제프 베조스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의 어떤 면을 잘 맞냐면, 제프 베조스는 시장과 고객을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앨런 머스크는 어떤 영감을 주는 측면, 그 영감이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도 그렇고 고객들한테도 그렇고 어떤 열렬 지지층을 만드는 그런 CEO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꽤 있어도 제프 베조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는 영감을 주는 CEO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비전, 회사를 위한 비전을 확실히 주지만 어찌됐든 정확한 인투이션을 바탕으로 고객과 시장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만족감을 주는 그런 CEO라고 보면 주고,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는 어떤 그 영감을 주는,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그런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네요. 제프 베조스는 인투이션이 통찰력이 강점이고,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강점이다. 일단 다른 점들 두루두루 강점이지만 어찌됐든 가장 두드러진 강점을 내세운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처음에 이제 그 온라인으로 책 파는 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책 파는 걸로 오랫동안 하다가, 그다음에 DVD로 팔다가, 그다음 이제 점점 영역이 넓어졌는데, 아마존이 그 창업하고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데 한 20년 동안 수익을 못 냈었잖아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야, 저렇게 수익을 못 내다 언젠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당시 어떤 농담이 들었냐면, 아마존이 그 프라핏을 내는 회사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냐. 여기에서 많은 사실 월가 투자가들이 회의를 품었거든요. 이게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책값 그게 얼마나 하겠냐. 그거 팔아갖고 수익을 내는 거가. 근데 이제 아마존이 어떻게 흑자에 돌아서게 됐냐면, 자, 아마존에서 책을 구입하던 10대, 20대들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30대, 4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맞벌이 부부 막 바쁘니까 아이들 뭐 사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장난감을 책 사는데 카탈로그를 같이 보내면서 장난감은 단가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확보된 고객을 바탕으로 해서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흑자로 돌아섰다가 그 버블닷컴이 꺼지면서 막 100불씩 하던 아마존 주가가 9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대규모 해고도 하고 아마존이 절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이제 직원들을 들고 막 전략 회의도 하고 많이 하고 세계 유명한 석학들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마존이 절대절명의 위기인데 우리가 go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과연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냐?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고객들한테 뭔 이렇게 물건들을 팔아서 온라인으로 파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주로 온라인으로 팔아서 고객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회사니까 그 물건들을 파는데 물건에 제약을 둘 필요는 없다. 이런 결론에 내리니까 온라인으로 고객들한테 물건을 줘서 그 고객들을 즐겁게 하면 되는 거지 물건에 제약을 둘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회사의 어떤 아이덴티파이를 정의를 내리면서 회사의 범위가 확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가 다양한 물류를 취급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아마존이 일부러 아마존은 영업이익률을 낮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주주들한테 배당도 안 해요. 오직 벌어들인 돈을 약간의 이익만 빼고 전부 고객들한테 다 도돌려 주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객 친화적인 기업이죠.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도 빈 의자를 항상 하나 놔두고 여기 고객이 앉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회의를 할 때 대부분은 이 회사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고객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좀 더 편안해질까? 이런 철저한 고객 중심주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마존이 여러 가지 물건을 하면서 어찌됐든 계속 성장하다 다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제프 베조스가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뭐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되고 이런 게 아니고 대도시도 막 3, 4일 걸리고 막 중소도시는 막 일주일도 걸리고 열흘도 걸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빠른 배송이다. 그렇다면 빠른 배송을 위해서 대도시 중심에 거대한 물류센터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엄청난 그동안 벌어들인 돈에다가 그냥 돈까지 빌려가면서 어마어마한 그 물류센터를 짓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큰 승부수였죠. 근데 이게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물류 창고를 하는 계기에는 그 전에 다른 이제 그 배송 업체들 이용하면서 뭔가 배송 문제가 터지거나 지연이 되고 그런 사태도 좀 겪었겠죠. 우리 자체에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코어 비즈니스가 뭐냐인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배달을 하는 거가 주라면 어찌됐든 오프라인에서는 매장을 잘 꾸며고 고객들이 얼마나 매장을 꾸미는 게 중요하듯이 온라인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배달하는 게 코어 비즈니스. 그러니까 우리가 물류센터를 짓는 건 우리 코어 비즈니스 영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코어 비즈니스 영역에 들어간다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코어 비즈니스가 아닌 거는 과감하게 외주를 줘서 비용을 다운시키고 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제프 베조스가 거기에 있어서 천재적인 인물인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대규모 물류센터들을 많이 지으면서 다른 그 온라인 업체보다 훨씬 빠른 배송을 하게 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이 많아서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많은 물류센터를 짓게 되고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물류센터가 많아지니까 이제 신선식품까지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선식품까지 취급하게 되니까 취급 안 하는 상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는 그 subscribe 구독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 한 달에 아마존 회원에 뭐 100불 정도 우리나라 돈한 11만 원 되는데 가입하면 뭐 배송 같은 거 무료 배송 주고 그다음에 뭐 이런 제약회사를 또 인수해서 제약회사는 아니고 제약 유통회사죠. 그래서 뭐 한 달에 20불씩 내면 뭐 영양제하고 각종 약을 챙겨주는 뭐 제도도 하고 어찌됐든 그렇게 구독 서비스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부분은 이 그 물류센터를 하면서 고객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다 보니까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줬는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발전하게 돼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지금 전 세계 한 45% 점유율을 갖고 세계 1위를 하지 않습니까?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구글이 따라오고 있는데 이걸 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찌됐든 아마존의 큰 부분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큰 축으로 클라우드가 생각보다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괄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건 앞으로 차차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마존 주가는 앞으로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테슬라처럼 한 달에 한 주씩 뭐 아니면 두 달에 한 주씩 이렇게 차분차분 사들여 갖고 여러분이 뭐 한 20년, 30년을 보고 그렇게 사들이면 여러분한테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줄 걸로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개괄적인 설명은 맞춰드리고 이제 앞으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마존 주가가 왜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숨겨진 리스크는 어떤 게 있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